15번은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워도 해결할 수 없는 거여서 일단은 딱 필요한 것만 설명드리고요. 나머지는 찍을 수밖에 없는 게 15번이야. 내용이 어렵습니다. 일단 지수함수가 있고 이 직선이 지금 이 문제 포인트 같거든. n값이 달라집니다. n값이 달라질 때마다 만나는 교점이 일성분에서 교점이 x좌표가 an이라고 하는 교점좌표를 갖습니다. 그때 옳은 걸 갖다가 물어보겠고요. 그런데 원래 지수식과 다항식은 갖다고 놓고 해를 갖다 구할 수 없거든. 갖다 놓고 해를 갖다 올려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교점좌표를. 하지만 만약에 n값 1이라고 한다면 적절한 숫자를 대입해서 등호와 성립하는 x값을 찾을 수 있을까? 양수 중에? 교점좌표 지금 145에 되겠으니까 x값 양수 중에 등호와 성립하는 x값 하나 찍어봐요. 1 대입하면 등호 성립해요? 이해되신 거 맞아요? 그러면 이때는 a1값이 1이라는 얘기네. n값이 1이었을 때 두 함수의 교점좌표는 1사오면에 x가 1이에요. 하나 더 해봅시다. 보통 기억은 해결할 수 있게끔 하거든요. 얘한테. 기억만 해결하면 답은 약간 맞출 확률이 높아지니까 일단 기억 확인하고 있습니다. n값이 2였을 때가 등호와 성립한 x값이 있어? n값한테 뭐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해? n값한테 2 대입하면 x한테 2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해요? 네. 그럼 이때 교점의 좌표일 값은 이겠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수식과 다항식은 우리가 방정식 2차 방식 문제 푸는 것처럼 x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적절한 숫자를 대입해서 등호와 성립한 x값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다면 이건 참인가요? 이제 구하고 싶은 건 n값이 5였을 때 진짜 3인지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n값이 5였을 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n값이 5였을 때는 등호와 성립한 x값이 누구지? 3인가요? 300원 등호와 성립하나요? 네. 그럼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5대2겠지? n값이 5였을 때는 3인 것 등호와 성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니은 디귿이 기억은 전 국민이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 쓰기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니은은 그래도 한 상위 한 15% 이내에 들어야지 니은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니은 때문에 설명 좀 하겠습니다. 니은에서는 지금 물어보는 질문이 am 값하고 am 플러스 1을 더해서 만약 이렇게 써있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써있으면 이게 무슨 말이죠? 양변이 2로 나누면 이게 뭔데? 양변이 2로 나누는 게 뭐야? 우리 이걸 등차 중 항이라고 얘기하나요? 이러면 등차수열이 성립하는 거죠? 네. 하지만 이건 등식이 아니라 부등식입니다. 근데 등차수열의 핵심은 뭐가 등차수열의 핵심이냐면 등차수열의 핵심은 an이라고 하는 속과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속과 an 플러스 2라고 하는 세값이 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다는 이 표현이, 이 거리가 똑같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개 값을 등차수열이라고 얘기하거든. 이게 지금 등호가 성립하면 등호가 성립하면 우리는 등차수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등차수열은 이 값들은 각각 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질문은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은데 부등호가 성립하는지 물어봤잖아 지금. an 값은 교점 x좌표들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거든. 그래서 지금 이해를 한번 해보려고. 선생님이 지수함수의 그림이랑 직선의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직선은 기울기 1인가요? 이 직선이 기울기 값 1이면서 y절편 값이 n인 직선. 이건 직선이 기울기가 1이면서 y절편 값이 n 플러스 1인 직선. 이건 직선의 기울기 1이면서 y절편 값이 n 플러스 2가 되는 직선이 있습니다. 다 똑같이 1씩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녀석의 값은 지수함수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있다는 얘기잖아 지금. 근데 지수함수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야 되지. 이 지수함수의 값은 증가함수잖아. 그런데 선생님이 x축을 지우고 나서 얘기해야 되겠다. x축을 부적자로 내려가지고 지수함수랑 만나는 교점을 알고 싶거든요. 지수함수랑 이렇게 되는 교점이 있다고 칩시다. 교점 좌표는 지금 여러 개 있네요. 이 교점의 좌표가 이게 누구라고요? 우리 지금 했는데 이거의 교점이 지금 an이라고?
지수함수하고 x 플러스 n이 만나 생기는 교점의 x좌표가 an이라고 지금 그거 했다고 연습했다고 지금? 자, 그럼 이 직선은 y는 x 플러스 n입니다. 얘는 y는 2x를 그렸습니다. 첫 번째 교점 좌표 누구냐고요? 이 교점 좌표가 an이라고요? 네. 지금 이거 이해 못하면 선생님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거든?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지수함수하고 직선을 갖다고 놓았을 때 근이 an이라고 문제가 시켰고 그 직선 y는 x 플러스 n하고 지수함수가 만나는 교점 x좌표를 an이라고 지금 하는 중인데 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럼 이 점좌표 누군지 얘기해 볼까요? 이 점좌표 누굴까요? 얘는 an 플러스 2일까요? 왜냐면은 2x하고 y절편 값이 n 플러스 2가 되는 직선의 교점이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근데 핵심은 이 점이 핵심인 것 같은데? 이 점이? 이 점이 얘기하는 건 이 점 좌표는 누구라고요? 이 점 좌표는 a n 플러스 1이에요? 지수함수의 값은 어디로 블록이야? 네, 지수함수의 값은 지금 아래로 블록인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 질문 어떤 질문이냐면 an 플러스 값이 크니 아니면 이 평균값이 크니 이렇게 지금 질문한 것 같은데 이게 참인지 좀 물어본 거예요. 빨간색이. 여기까지 되신 거 맞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두 개 값의 평균값이면 이 두 개 값의 정 가운데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평균값이 큰 거야? an 플러스 1이 더 큰 거야? an 플러스 1이 오른쪽에 있나요? an 플러스는 이거라며 an 플러스 1 값이 더 오른쪽에 있고 평균값은 더 왼쪽에 있는 거다. 그럼 니는 참이하고 뜻이야? 니는 참인 것 같은데? 네. 요 녀석이 an 플러스 1 값이 더 오른쪽에 있고 지금 이 녀석의 평균값이 정 가운데 이 두 개의 값의 평균값이 더 왼쪽에 있잖아. 아, 네.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출제자의 취지는 이 두 점 좌표를 이렇게 선생님이 연결했어. 이 두 점을 연결했습니다. 두 점을 연결했을 때 여기 교점 있죠? 이거 지금 세 개의 직선은 서로 같은 간격이야? 네. 세 개의 직선이 같은 간격이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직선과 선생님이 지금 그린 파란색 이 두 점을 연결한 선의 교점 좌표가 그 점 좌표의 평균값이거든. 그래서 이 평균값보다는 an 플러스 오른쪽에 있다고 하는 거를 아래로 블록이었을 땐 평균보다는 가운데 an 플러스 이렇게 오른쪽에 있다는 거를 파악하세요. 그림을 그려서 파악하세요. 이게 질문이었어. 니은이 어렵네요. 니은은 그림을 그려보고 느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 근데 이거는 만약에 해낼 수가 없어. 해낼 수가 없어. 어려운 내용이고 문제는 기억은 했다고 쳐. 기억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니은은 어려워. 그럼 기억 니은까지 얼추 비슷하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고 답은 찍을 수밖에 없어.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아마 수능보는 그날까지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디귿은 니은은 기억은 가장 기본적인 질문, 니은은 거기서 조금 더 많이 발전한 질문이고 디귿을 물어본 거는 니은까지 혹시 해냈으면 창의적인 능력을 가지고 디귿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니? 이렇게 물어본 질문이거든. 일단 우리는 이번 생에는 그 능력은 생기지 않아. 그건 포기해야 돼. 깔끔하게 포기해야 돼. 하지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연습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디귿에서 물어본 질문은 이걸 더하래요? 디귿은 지금 이걸 더하라고 했나요? 이 값 중에 아는 값들이 몇 개 있습니다. A1 값은 누구라고요? 1이요. 네, A1 값은 1이라면서요. A2의 값은 2라고요? A5의 값은요? 3. 이것만 더하면 6인가요? 네. 이것만 더하면 6인데 그 본질적인 문제의 질문은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더한 게 5보다 큰지 물어본 거야? 네. 세 번째 거 더하기 네 번째 녀석이니까 5보다 큰지를 물어봤어. 문제의 질문은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더하면 5보다 큰지만 알면 되겠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거짓이고 5보다 크면 참인 거잖아. 네. 그런데 니은에서 방금 이게 사실인 걸 확인했으면 니은이 사실이란 걸 확인 못하면 디귿은 시작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 어떻게 해볼 생각이냐면 이 식에다가 n값 대신에 2를 한번 대입해 보려고요. n값 대신 2 대입했습니다. 2 대입하면 누군데요? A2는 알아? A2의 값은 2라고요? 네. n값한테 2 대입했습니다. A4는 누군지 모르죠? n값한테 3 대입해 보겠습니다. n값한테 3 대입하면은 2A4 n값한테 3 대입했더니 세 번째이 누구라고? 아 몰라? 네. n값한테 3 대입했더니 다섯 번째는 알아? 3이요. 다섯 번째가 3인 거 알아요? 네. 두 식을 큰 것끼리 더하고 작은 것끼리 더해보려고요. 큰 것끼리 더했더니 이렇게 돼요? 네. 작은 것끼리 더했습니다. 이항했습니다. 이항했더니 A3 더하기 A4의 값은 그래서 디귿은 참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인정해야지만 돼. 앞으로 이런 것들은 기억은 무조건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니은이 문제다. 니은을 해결해야지만 찍는 게 확률이 좀 더 올라가거든. 근데 선생님 가급적으로는 이런 방법을 권장합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다 있는 걸 찍는 걸 항상 권장해. 맞을 확률은 만약에 기억, 니은이 참이었을 때 기억은 여기까지 확실하게 알아. 그랬을 때 디귿까지 답인 거 이것까지 참인 경우는 거의 한 요 정도밖에 안 돼. 눈곱만 확률이 높아. 지금까지 통계내보면 30년 가까이 수능 보는 동안에 기억, 니은만 답인 경우보다 기억, 니은, 디귿이 답인 경우가 살짝 더 확률이 높았어. 그럼 찍는 거는 다 있는 걸 찍기로 권장합니다. 5번을 항상 찍어주세요. 근데 가끔 문제 풀 때 이럴 거 아니야. 기억, 니은 중에 하나는 틀린 거 확실하게 알아. 그러면 좀 더 찍는 거는 좀 더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억, 니은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몇 번이죠? 그 다음 프로그램 얘기해주세요. 시간 끌지 말고 빨리빨리 얘기해줘야 돼요. 20번 전에 있으면 지금 얘기하셔야 됩니다. 답 확인해주세요. 답을 확인해 주면 되냐고요? 내가 답지를 적은 예은이를 줘버렸어. 이따가. 네, 이따가 답 다시 불러드릴게요. 네. 그럼 20번 가져오서 20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20번 전에 있으면 질문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질문 안 해서 20번으로 갑니다. 20번 도형의 문제가 수능에 한두 문제가 꼬박꼬박 나오거든? 근데 20번 같은 문제 나오면 일단 첫 번째, 이제 우리 같은 등급대 아이들, 한 3등급, 4등급, 5등급 사이 있는 아이들은 도형이 나오면 일단 못 푼다고 생각해. 손이 안 가. 그런데 실은 3등급과 2등급의 경계가 도형의 문제 해결하는 사이, 도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2등급으로 접어드는 거고, 도형의 문제를 손을 대지 않으면 3등급이 이제 한계치인 거거든? 근데 도형의 문제는 생각보다 할만해.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디까지 알고 내가 여기까지 구했으니까 다음엔 뭘 먼저 구할지 이 계획이 항상 있어야 되거든. 계획이 없이 그냥 무작정 쳐다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일단 문제는 반씀 1인 원이 있다고 얘기했고요. 원 위에 세점좌표 ABC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삼각형 ABC는 원의 내접한 삼각형입니다. 가에서 이야기는 BC라는 길이의 값은 AB의 4분의 5라고? BC의 값은 AB의 4분의 5? 근데 시점좌표는 AB에 내는 수세걸 H의 값은 AB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라고? 시점좌표에서 수세걸?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BC의 길이의 값이 AB 길이의 4분의 5라고? 그런데 수상걸 내렸더니 C점에 수상걸 내렸더니 여기가 지금 1대3이라고요? 몇 대 몇? 몇 대 몇을 줬으니까 일단 3분의 1을 문자로 가정하려고 해요. 보통 3분의 1이 문자로 가정할 때 AH를 뭐라고 가정할 건데요? 맥스라고 할까? 선생님 요만큼 길이의 값 X라고 한다면 요만큼 길이의 값은 뭐라고 할 건데요? 근데 머릿속에 이미 다음 단계까지 머릿속에 계획이 있어. AB라고 하는 길이의 4분의 5가 BC라며 AB라는 길이는 지금 4X라며 그럼 BC 길이는 뭐라고 하는 건데? 네, 그래야지만 4대 5가 되겠네. 그렇다면 문제가 시킨 것 중에서
4분의 5만큼의 길이의 비를 곱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길이의 비는 1대 3이라는 거 써먹었어.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지금 뭘 구할지를 이제 목적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건 CH라는 길이가 필요하대. 내가 필요한 길이니까 여기는 CH의 길이가 필요하대. 근데 CH는 이미 알아. 우린 중학교 3학년을 마쳤거든요. 피타고라 정리를 알고 있습니다. 뭐야 이게? 네, 3대 4대 5니까 여기 지금 4x예요? 나 x만 구하면 끝나는 거네. 그럼 x의 값을 어떻게 구할지만 알면 4x를 답으로 쓰면 되겠네. 그럼 x의 값을 무엇으로 구할지, 이제 주어진 조건이 뭔지, 내가 뭘 사용할지를, 아직 안 사용한 게 뭔지를 생각해야 되거든. 제일 처음에 이 원의 반지름을 줬는데 그걸 생각 안 했다. 원의 반지름이 몇이라고 했지? 1. 그럼 수능에는 시험에 이런 도형의 문제 나오면 원이 나오고 삼각형이 나오면 정해져 있어. 시험 문제 무조건 사인 법칙이 아니고 코사인 법칙이야. 근데 반지름을 줬어. 원의 반지름을 줬다는 건 무조건 사인 법칙 쓰라는 얘기잖아.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사인 법칙은 여기 삼각형 있을 때 여기 각이 A라는 거, 여기 변이 A였을 때, 반지름 길이값이 R이었을 때 사인 법칙이 뭐죠? 사인 A분의 A가 네, 지름 2R인가요? 이 사인 법칙을 다들 써야 되겠네. 네. 원의 반지름 줬으니까. 그럼 사인 법칙 쓰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요만큼의 각의 크기를 좀 세타라고 잡겠습니다. 요만큼의 각을 세타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사인 법칙 적용하려고 하는데 세타를 마주하는 선분이 누군데요?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에서 각이랑 마주보는 변을 봐야 되거든. 너 자꾸 4x라고 얘기해. 네가 지금 4x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는 지금 생각이 없는 거야. 원에 내접하는 거야, 이 삼각형이? 아, 5x라고 했었어? 근데 다시 아닌 것 같아서 4x로 바꿨어? 네, 잘했어요. 자, 그럼 세타를 마주보는 선분의 길이의 값은 누구라고요? 이거 원에 내접한 삼각형에서 세타를 마주보는 변이죠? 근데 그 값이 지금 누구라고요? 네, 반지름값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2라고요? 여기까지 지금 정확히 머릿속에 다 입력이 됐을까요?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x의 값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인 세타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네. 맞아요? 그럼 사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을 구하려면 지금 이 삼각형의 사인 세타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는데 사인 세타의 값은 빗변분의 높이 아닌가? 사인 세타는 빗변분 높이가 사인 세타인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설명해야 되는지는 쌤이 좀 약간 좀 걱정스럽네요. 여기가 세타면은 여기가 A, B, C였을 때 사인 세타가 누군지 이런 것까지 설명해야 되다가 지금 네, C분의 B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사인의 값은 여기가 빗변의 높이 사인 값인가요? 그럼 빗변 길이를 알았으면 좋겠네. 빗변 길이가 누구지? 우린 중학교 3학년 마쳤습니다. 피타고라 정리를 알고 있습니다. 네. x하고 4x를 제곱에 더했더니 17이고 루트 씌웠더니 루트 17x야? 네. 이러신 거 맞나요? 그럼 사인 값이 누구라고요? 사인 값은 루트 17분의 4야? 네. 되신 거 맞아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다는 거는 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5분의 2 사인이라며. 여기서 x의 값은 5분의 2 사인인데 사인 값은 루트 17분의 4라며. 루트 17분의 4를 대입했습니다. 5분의 8루트 10... 아닌데 5루트 17분의 8이에요? 거기다 몇 배 한 게 답이라고? 우리 아까 CH 구하지 않았어? CH? X 말면 답이었다네. 네이비한 게 답이야? CH가 4X였어요? 이게 이것도 문제야. 문제 푸는 중간에 내가 CH를 구할 건데 CH가 4X라는 사실을 알고 문제 풀기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내가 4X 구한다는 걸 망각한 애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 그게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4X의 값이니까 4배 했습니다. 그럼 4X의 값이면은 5루트 17분의 32? 이제 이걸 유리화해가지고 PQ의 값을 구하는데 유리화해주면 누군데요? 85분의 그때 그 개수의 값들 두 개 PQ 값을 놓고 약분 안 됩니다. 두 개 값을 더하시라고요? 네. 쌤이 항상 이걸 못하겠어요. 마지막 더하기는 못해드리겠습니다. 답이 뭔데요? 네, 117인가 봐요.
좀 정확하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푸는 순서, 어디까지 했는지, 뭘 써먹을 건지. 네. 수능에 나오는 문제는 이 도형 문제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사인 법칙 아니면 코사인 법칙 가지고 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토플 몇 번인가요? 그 다음 거 21번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21번으로 가겠습니다. 21번은 요즘 수능에 나온 문제보다는 조금 이 문제가 좀 더 쉬운 문제야. 최근에 나온 수능의 문제들은 이것보다는 좀 상황이 좀 복잡한데 이건 그나마 좀 쉬운 편입니다. 홀짝의 문제인데 n값이 홀수였을 때는 위에 걸로 합의값을 구하세요. n값이 짝수였을 때는 밑에 걸로 합의값을 구하세요. 합의값을 알고 있다면 합을 이용해서 일반항의 값을 구하세요. 이제 문제의 취지는 n이란 값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다르게 풀 거야. 또 두 번째는 sn을 가지고 an 값을 어떻게 구할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니네는 이거 알아. 수백 번 봤을 거야 아마. sn 가지고 an 어떻게 구해요? 네. an 값을 알고 싶다면 n번장까지 합해서 n-1번장까지 합의값을 빼서 구하죠. 그 녀석의 값은 반드시 두 번장부터 성립하고요. 첫 번째 값을 알고 싶다면 첫 번째 어떻게 구해요? 첫 번째 항은 첫 번째 항까지 합이 첫 번째 항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의 값은 이렇게 구하나요? 우리 이미 내용적인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n값이 홀일 때하고 n값이 짝이었을 때는 푸는 방법이 다르다며. 그러니까 내가 지금 궁금한 건 n이 홀수인 거하고 n이 짝수인 거 저번에 마침 지난 시간에 3의 배수 아닌 거 어떻게 구분했지? 문제 풀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1부터 10까지 숫자가 있는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문제 풀 때 숫자를 분류할 때 어떻게 분류했는지 기억나세요? 3K, 3K-2, 3K-1로 숫자를 분류했었나요? 네. 홀이냐 짝이냐를 분류하라면서요. 어떻게 할 건데요? 2K-1이라고 2K? 네, 그럼 그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n이라는 값이 홀수인 거를 2K-로 잡겠습니다. n값이 짝수인 건 2K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문제 첫 출발은 이렇게 출발하라고 하네. 첫 출발은 야, n값 대신에 2K-1을 대입했다고 한다면 n값 대신에 2K-1을 대입했을 때는 위에 거한테 2K-1을 대입해. 그 2K-1을 대입했더니 분더했던 2K 약분했더니 K 제곱했더니 K제곱인가요? 나 지금 누구랑 수업하죠? K제곱인 거 이해된 거 맞아요? 네. 네. 그럼 첫 번째 건 K제곱입니다. 두 번째, 그렇지만 짝수의 값을 갖다 대입했을 때 2K 값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2K 값을 대입했더니 제곱해주면 4K제곱인데 약분했으니까 K제곱? K제곱 더하기? 난 지금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걸 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왼쪽에 있는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이걸 구하는 게 지금 제일 참여해야 될 일인 것 같거든? 구할 수 있을까 이거를? 어떻게 구하자고요? n번째까지 합이 누군지 알고 있다면 n번째까지 합해서 바로 앞에 있는 n-1번째까지 합을 빼주면 n번째이라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할 건데요? 아, 누구에서 누굴 빼야지 a 2k-1이 나오죠? n값 대신에 2k-1만 대입하면 돼요? 네. n값 대신에 2k-1만 대입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거는 s2k-1, 두 번째 거는 되신 거 맞나요? 이거 계산하려고 s2k-1은 k제곱이라면 그럼 s2k-1은 여기다 대입하는 건가? K값 대신에 뭐 대입할 건데? K 대신에 무엇을 집어넣으면 2K-인가요? 네, K값 대신에 K-1을 대입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K 대신에 K-1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K 대신에 K-1을 대입했습니다. K-1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K-1 되신 거 맞으세요? 네. 그 다음 문서는 밑에 건 어떻게 하자고요? 상위 이거 어떻게 구할 건데 말해봐요. SEK
네, 이렇게 빼서 지금 구할 생각입니다. 근데 SEK 값은 저기서 K제곱 플러스 2K라고? 근데 SEK-는 저기서 K제곱이라고? 여기까지 된 거 맞으세요? 그럼 위에 거 산수부터 하겠습니다. 밑에 거 산수는 쉬우니까 밑에부터 할까? 밑에 거 뺐더니 2K입니다. 위에 거를 뺄 생각입니다. 위에 거는 괄호 속에 있는 값이 K제곱하고 마이너스 2K가 지워지나? 마이너스 2K 플러스 2K는 지워지고 1 빼기 2여서 마이너스 1인가요? 괄호 속에 있는 거 계산했습니다. 그럼 계산한 게 누구죠? 네, 계산한 건 1이네. 되신 거 맞으세요? 실은 이것도 확인해야 되는데 두 번째도 성립하기 때문에 첫 번째도 성립한지 확인하긴 해야 되는데 확인해 볼게요. 여기다 1 대입하면 A1인가요? A1의 값은 지금 1이라고요? S1도 구해보려고요. 1 대입하면 S1이잖아. S1도 1인가요? 그럼 이건 첫 번째부터 성립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 1 대입하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의 값은 1 대입했더니 두 번째는 2. 근데 여기다 1 대입했습니다. 두 번째까지 합은 1 대입했더니 3인가요? 아까 첫 번째는 1이고 두 번째는 2면은 두 개 더하면 3이잖아. 네. 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첫 번째부터 성립합니다. 네. 지금 구한 거는 이거 구했습니다. 이제 답만 쓰면 될 것 같은데 답만? 답을 뭐라고 쓰실 건데요? 내가 1A1, 2A2 이런 걸 구한다며 10개밖에 안 돼? 그럼 홀수의 값을 대입한 건 언제나 1이기 때문에 여기는 홀수의 값들은 1357을 9만 더하면 되는 거야? 1357을 9를 더했더니 누군데요? 네, 1357을 더하면 25네요. 네. 나머지 것들은 2A2, 4A4, 6A6, 마지막에 10A10까지 이거 합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은 무조건 요거라며. 두 번장은 2, 네 번장은 4, 세 번장은 6, 짝수 번째 거는 A2의 값은 2, A4의 값은 4, A6의 값은 6, A8의 값은 8, A10의 값은 10이라며. 네. 2 곱하기 2, 4 곱하기 4. 얘 지금 이해된 거 맞아요? 6 곱하기 6 마지막이 10 곱하기 10이에요? 네. 요것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얀색 더하는 거 못 해드리겠는데 어떡하죠? 이 정도는 당신들이 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22번도 아마 모를 거라고 확신합니다. 22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22번 아까 15번에 디귿쌤이 이번 생이 못한다고 그랬지? 네. 22번도 수능에서 도전하지 않을 겁니다. 네, 수능에서 도전하지 않을 거고요. 수능 시험날 시간이 남아돌면 도전하다가 어떻게 비벼볼 건데 수능날 22번 풀 여유는 없습니다. 과감히 포기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구경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걸 구경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가르쳐서 느는 거라고 한다면 가르치는데 가르쳐도 이런 문제가 맨날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거든? 매번 엄청 배양된 문제가 나와서 노력한다고 커버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떨 때는 때려치자라고 얘기하는 게 올바른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근데 수빈이 이제 잠이 오기 시작했어. 어떡하냐 수빈이. 진짜. 어저께 3월 1일이어서 충분히 쉴 수 있는 날 아니었나요? 그래서 학교 가서 너무 피곤해요. 오랜만에 학교는 힘들지 맞아. 쌤도 어저께 애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설거지하고 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쌤 낚시 갔는데 월요일에. 오, 많이 다르겠어요? 한 마리. 낚시 갔는데 쌤 낚시 가는 곳에 사장님이 아버지가 통발배를 운영하셔. 근데 쌤 손님이 나 혼자밖에 없어 월요일날. 그래서 낚시를 하는데 처음 가자마자 한 마리가 되게 큰 게 잡혔어. 오늘 대박! 날씨도 따뜻하고 되게 대박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 다음부터 입질이 없어. 그리고 나서 포기하고 어떡하지? 차관수 축구도 오라고 했는데 쌤 장인장모님, 쌤 처남이랑 처남네 애들 이번에 서울예대 못 붙었다고 큰애가 아무튼 다 올라서 밥 먹자 이렇게 우리 집 와가지고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든 잡아갈 테니까 오라고 그랬거든? 근데 한 마리 잡히고 안 잡혀서 근데 거의 마음 심적으로 포기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낚시하는 곳에 사장님의 아버지가 갑자기 배를 물고 오셨어. 그래가지고 오시길래 혹시 오늘 통발 안 가시냐고 통발 회수를 안 가세요? 그런 것 같더니 오늘 안 간대. 그래서 아쉽네요. 다음에 저 한번 데려가 주세요. 그랬거든? 그랬더니 선생님이 거기 매우 자주 가니까 되게 친해. 근데 원래 그날은 통발을 거두러 갈 계획이 없었나 봐. 갑자기 배 탈에 나보고 그래가지고 같이 배 타고 나갔지. 배 타고 나가가지고 좀 한 10분 정도 나가가지고 통발을 한 달 전에 던져놓은 통발이 있었대. 이렇게 깃발이 있고 두 개의 깃발이 있고 수심은 한 50m 이상 돼. 그럼 바다 한가운데서 이제 통발 한쪽 끝을 이제 들어 올리는 거야. 내가 이제 갈고리 같은 걸로 하나 채고 이제 걔네 아버지가 이렇게 운전하시고 배 운전하시고 하나씩 끌어올려서 기계에다 이렇게 당겨서 올라오거든. 통발 그 사이에 통발 동그란 한 요만한 사이즈 통발들이 50개가 줄줄이 쭉 연결돼 있어. 근데 이렇게 거뒀는데 막 소라랑 막 우럭이랑 뭐 성게, 해삼 이런 게 막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50개를 다 회수했지. 자기가 날 챙겨주고 싶었대.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되게 날 따르기도 하고 선생님도 2살 어리거든 아들이 사장이 되게 친해 지금. 근데 막 선생님 한번 대접해주고 있을 때 그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그날 엄청 많이 싸주신 거야. 우럭하고 소라하고 내가 태어나서 선생님 소라 되게 좋아하는데 태어나서 2끼를 소라만 먹었어. 우리 11명이서 밥을 먹는데 11명이서 먹을 때 선생님 혼자만도 그러니까 아무 반찬도 반찬 김치 같은 거 좀 집어먹고 소라 집에 와서 손질하는데 6시간 걸렸어. 삶고 손질하고 안 먹지 말아야 될 부위 이제 제거하고. 근데 소라 진짜 원 없이 먹었다 이제. 아무튼 이번 쉬는 기간에 행복했어. 실은 어저께 3월 1일이어서 쌤 와이프한테 몰래 출근한다고 그러고 낚시 가서 고기 잡아서 가져오려 했었는데 쌤이 지금 우리 중에 회 안 먹는다는 거 있지 않았어요? 누가 안 먹죠? 당신들 다 드세요? 이거 안 먹어요? 네, 조만간 선생님이 참 많이 잡아보고 챙겨올게요. 초고추장은 당신들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최고창 교수가 마이너스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빈 잠깼으니까 빨리 해야 돼요. 최고창 교수가 마이너스니까 2차 함수는 이제 위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 2차 함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1과 빵이 나온대. 그럼 첫 번째 문장을 읽고서 우리 어디까지 소화할 수 있냐면 여기까지 지금 소화할 수 있습니다. 포물선의 값은 위로 블록인데 위로 블록인 포물선이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을지 위로 블록인 포물선이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근의 값이 마이너스 1과 빵이라고 하니까 x절편의 값이 이제 마이너스 1인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위로 블록입니다. 그런데 두 상수 A, B에 대해서 실수 전체 집합에 정의된 g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1보다 왼쪽에 있는 거는 fx를 그리세요. 1보다 왼쪽은 이 그림을 그리든지 이 그림을 그리든지 근데 둘 중에 누가 fx인지 모르잖아. 근데 1보다 왼쪽은 fx를 그리세요. 하지만 1보다 오른쪽은 자 원래 함수가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 함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잖아. 뭐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한 게 이거지? 무슨 대칭한 거죠? 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머릿속에 저장돼야 되거든? 우변 전체의 부호를 바꾼 거죠? 우변 전체의 부호를 바꾼 거는 X축 대칭한 겁니다. 근데 X축 대칭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걸 평행이동도 하는 것 같은데? 평행이동을 지금 얼만큼 평행이동했대? X축 바이오 A만큼 네, X축 바이오 A만큼 Y축 바이오 지금 B만큼 평행이동했대. 여기까지 좀 상황이 된 거 맞나요? 그럼 상황은 A, B도 몰라. A, B가 누군지 모르고 함수 fx도 둘 중에 누군지 몰라. 근데 1보다 왼쪽은 fx를 그리고 1보다 오른쪽은 x축 대칭한 다음에 평행이동한 녀석의 그림은 1보다 오른쪽에 그리세요. 그 두 개의 그림, 1보다 왼쪽은 fx와 1보다 오른쪽에 대칭한 다음에 평행이동한 그림이 gx예요. 그런데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a, b의 값도 구하고 f-3도 구했으면 좋겠는데 1을 갖다 대입했더니 극한값 무한대라는데 1 대입하면 분모의 값은 빵이잖아. 1 대입하면 근데 1만 대입한 게 아니잖아. 1보다 좀 작은 걸 대입한 거잖아. 1보다 좀 작은 걸 대입하면 빵은 빵이야 분모가. 근데 빵보다 큰 거야 빵보다 작은 거야? 빵보다 작아요. 이 숫자는 음수야 지금 분모는. 0보다 작은 숫자니까 음수입니다. 빵은 빵인데 음수인 빵입니다. 그럼 분자의 값은 뭐가 돼야지 뭐가 되어 나오지? 0분의
0분의 숫자가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근데 그 숫자는 음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gx의 값은 2차 함수만 가지고 만든 함수들이거든. gx는 지금 2차 함수 가지고 만든 거야. 2차 함수를 그냥 그린 거, 2차 함수를 x축 대칭해서 평행이동한 거. 둘 다 2차 함수야. 2차 함수한테 숫자 1을 갖다 대입하면 당연히 숫자 나와. 그러니까 분자의 값은 숫자는 숫자인데 g1이라고 하는 녀석의 정보가 숫자는 숫자인데 그 값이 음수인 건 알아. g한테 1 대입한 게 음수일 거야. 선생님이 지금 만약에 0-분의 2가 있으면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야. 0-분의 마이너스 2가 있으면 이건 플러스 무한대야.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로 발사하려면은 g한테 1 대입한 값은 반드시 음의 실수가 됩니다. 네. 두 번째로 봤습니다. 1 플러스를 대입했더니 분모의 값은 0 플러스인 것 같습니다. 0은 0인데 0보다 살짝 큽니다. 양수입니다. 하지만 수렴했으면 좋겠다고? 이 왼쪽에 있는 극한값이 지금 수렴했으면 좋겠대. 극한값이 수렴한다고? 그러면은 분모의 값이 0이었을 때 분자도 0이어야 되잖아. 분모의 값이 0이면 분자의 값도 0이 돼야지만 0분의 0꼴만이 수렴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데 이 값은 0이라고?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그러면. 왜냐면 g1의 값은 음의 실수면서 동시에 0일 수는 없잖아. 그럼 이런 표기로 표기하지 않고 어떻게 표기해야지 될까? 리미트 x의 값이 1 마이너스로 갔을 때 gx라고 써야 되겠다. 이건 음의 실수로 가는 거 같고, 두 번째 녀석의 값은 리미트 x의 값이 1 플러스로 갔을 때 gx라고 표기하는 게 올바른 표현인 것 같아요. g의 값이 다른 값이 나올 수는 없는데 극한값은 다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런 것들을 극한값을 통해서 파악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 값이 여기 써 있어 지금? 1-로 갔을 때 gx의 값은 음의 실수라며. 그런데 1 플러스로 갔을 때 gx의 값은 0이라며. 근데 두 개의 차이값 2라고? 하나는 0인데 차이값 2라고? 그럼 이 음의 실수가 누구라고? 누구하고 0의 차이값이 2야. 이 값은 마이너스 2란 얘기네.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2라는 숫자고 0의 값을 뺀 값은 마이너스이고 절대값 씌우면 2가 되겠지.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럼 gx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은 1보다 왼쪽이 fx라며. 근데 1보다 왼쪽이 거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2라고? 1보다 왼쪽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 근데 1보다 오른쪽에 있는 값은 누구라고? 1보다 오른쪽은 빵이라고? 근데 우리가 fx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뭔데? fx는 최고차기의 수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을 갖다 대입하면 빵이고, 또 다른 근해값이 누구지를 모르는데, 또 다른 근해값이 a라는 알파벳은 없었으니 a 있었구나. a, b가 있었네. 그럼 이 녀석의 값을 k라고 할까? fx를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이 k이거나 요게 지금 k인 거야? 여기까지 지금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fx가 1보다 왼쪽에 있는 fx가 1보다 왼쪽이 gx라고? 그럼 gx를 써보겠습니다. gx의 값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k의 값이 1보다 왼쪽에 있는 이 fx의 값이 gx입니다. 수빈아. 자, 1보다 오른쪽은 얘라고? 1보다 오른쪽은 여기다 x값 대신에 뭐 대입하라고? 부호 바꿔주고 x값 대신에 x-a를 대입하라고? 그럼 부호 바꿔준 다음에 x값 대신에 x-a를 대입하면 이게 부호 바꿔준 다음에 x-a 대입한 건가요? 그 다음 오른쪽에 플러스 b의 값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1보다 오른쪽입니다. 여기까지 하신 거 맞아요? 그런데 1 마이너스로 봤을 때 극한값이 마이너스 1라며.
1 마이너스는 위에 거야 아래 거야? 1 마이너스는 위에 거야? 네. 그럼 리미트 x 값이 1 마이너스로 봤을 때 gx 값을 조사해봤더니 1대 2 했더니 앞에 건 마이너스 2 뒤에 건 1 마이너스 k예요? 그 값이 누구라고? 그 값이 마이너스 2라고? 그럴 수 있는 k가 누구예요? 그럴 수 있는 k가 누구인가요? k 값은 0인가요? 네. 그럼 우리는 fx를 알아 이제. fx의 정체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 곱하기 k의 값이 0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fx네. k가 누군지 아니까요. 근데 ab만 알았으면 좋겠는데 ab 필요하잖아 지금. ab의 값 어떻게 구하지? 1 플러스인 거 대입할까? 리미트 x라는 세값이 1 플러스로 봤을 때 gx 값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지금 밑에 건한테 1 대입하면 된다고? 밑에 건한테 1 대입했습니다. 밑에 건한테 1 대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a가 0이라고? 아 k가 0? 그럼 이 값은 누구라고요? 이 값이 0이 나와야 돼? 이게 0이 나오도록 한 AB를 구하라고? 문자는 2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 아 이러면 AB 못 구하는데? 뭐 더 있어야 되는데? 얘는 뭐냐? 우리 지금 fx 알고 있다며. fx 미분한 게 누군데요? 지금 fx 값은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야? 네. 미분한 도함수의 값은? 그럼 마이너스 여기다 플러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AB의 값을 구할 수 있는 식이 하나 더 있다는 얘기네? 이 값이 지금 마이너스 3이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1 플러스로 봤을 때 gx x 마이너스 1? 이걸 어떻게 하냐? 전개해서 인수분해 어떻게 하냐 이거를? B값이 이거 B값 대신 이거 대입할 수 있거든. 대입해서 이거 집어넣은 다음에 극한값을 통해서 AB 구할 수 있거든. 근데 그게 좀 괴롭다 지금.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하지? 착한 마음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리미트 x의 값이 1 플러스로 갔을 때 분모는 x-1 분자는 이 밑에 식 대입하려고요. fx, gx 대신에 gx 대신에 대입하고 있는데 x-a 플러스 1 k 값이 0이니까 x-a 그리고 b라고 하는 값 대신에 b의 값이 지금 요거 부호 바꾼 거죠. 마이너스 2-a 곱하기 1-a가 요게 지금 이 좌변값인가요? 선생님 b값 대신에 대입까지 했습니다. 이 극한값이 마이너스 3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극한값이 마이너스 3 나오는 a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되신 거 맞으세요? 이제 분자의 값을 전개해서 인수분해야 돼. x-1 약분해야 돼. 전개만 남았습니다. x-a하고 x-a를 곱하려고요. x-a하고 x-a를 곱했습니다. 그 다음 1하고 x-a를 곱했습니다. 지금 전개한 거 이해되세요? 이제 오른쪽 전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빼기 a끼리 곱했더니 a제곱 마이너스 3a 상수의 값 2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분자 계산한 겁니다. 분자 계산했을 때 소거되나? a제곱이? 또 소거되는 게 없어요? 그럼 분자에 있는 값이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x 상수항의 값이 마이너스인가요? 이게 지금 된 거 맞아요? 빼본 거 선생님 혹시 빼본 거 있나요? 아니, 선생님 빼본 거 있어? 아 마이너스 플러스 2인데 이걸 잘못 썼구나.
됐어요 이제? 플러스 2a 마이너스 1하고 이제 인수분해하려고 합니다. 인수분해 될까? 안 되는데 뭐라고 쓰지 이거를 2a 마이너스 1하고 그럼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하고 하면 인수분해 돼? 이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인수분해했더니 분자에 있는 값이 리미트 x의 값이 1 플러스로 갔을 때 x-1 x-1 곱하기 x-2a-2입니다. 이제 빵분의 빵꾸려서 약분했습니다. 1 대입했습니다. 1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 마이너스 3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a의 값은 3 a는 3입니다. a가 3이었을 때 a한테 3 대입하려고 합니다. 3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 3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 두 개 곱하면 2 그럼 b의 값은 f한테 마이너스 3 대입하고 있습니다. f한테 마이너스 3 대입했더니 네, 마이너스 6이네요. 그 세 개를 곱하래요. 다 곱했더니 36인가요? 이건 유사한 22번에 나오는 문제 중에 할만한 문제예요, 문제. 하지만 22번은 수능 볼 때 손도 대지 마세요. 수능 보는 게 아니라 손도 대지 마세요. 딴 거 열심히 해서 딴 걸 맞추세요. 자, 그 다음 모의고사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 넘어갔습니다. 네, 쉬는 시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쉬는 시간 가볍게 하겠습니다. 사인 4x하고 2분의 1이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인가요? 물어본 질문은 실근의 개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질문이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묻습니다. 왼쪽에 있는 건 사인 4x라고 하는 사인의 그래프고요. 오른쪽에는 2분의 1은 상수함수입니다.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 확인해서 교점의 개수를 답을 하세요라는 얘기인데 못 푸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우리가 사인 4x를 못 그려. 사인 x라고 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함수 y는 사인 x가 있습니다. 이거의 그래프는 주기가 몇이죠? 원래 사인의 그래프는 주기가 2파인가요?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죠? 이게 사인 x의 그림인데 지금 풀고 싶은 건 사인 4x의 그림을 문제를 풀고 싶습니다. 그럼 주기가 달라집니다. 원래 사인의 값은 주기의 값은 2파이가 사인의 주기인데 x 앞에 있는 개수가 존재할 땐 주기를 어떻게 구하죠? 원래 사인의 주기 2파이를 x 앞에 있는 개수의 값의 절대값을 쉬운 값으로 나눠주는 게 주기입니다. 주기의 값은 지금 2분의 파이가 주기인가요? 주기가 지금 2분의 파인데 그림은 0부터 2파이까지 그리라고 합니다. 0부터 2파이까지 사인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럼 사인의 그림은 한 주기가 여기까지 2분의 파이라고요? 그런데 이 그림을 몇 개 그리라고요? 2파이까지 그림을 4개 그리라고요? 2파이까지 4개 그렸을 때 상수함수 2분의 1과 만나면 교점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2분의 1은 여기쯤 있겠네요? 교점의 개수 몇 개 있나요? 네, 교점의 개수는 8개 있습니다. 이게 실근의 개수입니다. 자, 이런 문제 다음에 틀리시면 이건 미래가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이런 건 점수 주려고 출제하는 거지 틀리려고 출제하는 게 아닙니다. 너 다음에 모르는 지적 확상 쌍욕 할 거야 너. 자, 그 다음에 또 풀기 몇 번인가요? 7번 풀려고 합니다. 7번으로 왔습니다. 7번이 방금 전에 풀었던 짝수 홀수 문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여서 오늘만 2번 연습하니까 아마 오늘 중으로 편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문제보다는 아까 풀었던 SEK-1, SEK라고 풀었던 문제보다는 이 문제가 더 쉬운 문제인 것 같아요. 문제가 n값이 홀수였을 때는 위에 걸로, n값이 짝수였을 때는 밑에 걸로 계산하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 선생님은 n값한테 EK-1을 대입할 생각입니다. n값 대신에 짝수의 값 대신에 EK를 대입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A EK-이 누구라고요? EK-를 n값 대신에 대입했더니 누구죠?
대답 좀 해줘. 누구냐고 대입하면. 네, 2k 제곱인가요? 2k를 대입하려고요? n값 대신 지금 2k 대입하고 있습니다. 2k 대입하면 누군데요? 그런데 지금 구하는 거는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합의값을 구하라며. 네. 첫 번째 항 1, 2번 첫 번째 항 1, 2번 두 번째 항 2대 2범에는 세 번째 항 2대 2범 네 번째 항 3대 2범계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그럼 이걸 이렇게 쓰는 힘이 있나요? 지금 빨간색으로 물어본 게 이 문제 핵심이야. 이걸 이렇게 쓸 수 있는 능력치가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동그라미를 이렇게 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1대 2관계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2대 2관계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에 5대 2관계 아홉 번째 열 번째인가요? 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빨간색만 이해하고 나면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5까지 두 개 더한 걸 쓰세요. 4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을 쓰세요. 이걸 구하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빨간색입니다. 자, 이거 산수했습니다. 공식은 알고 있으니까 공식까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인가요? 그 다음 짝수의 총합의 값은 n 곱하기 n 플러스 1. 마지막 1은 1이 5개니까 5인 것 같습니다. 산수에서 다 구하는 건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드려야 되나? 6의 값은 약분했습니다. 앞에 건 220인 것 같습니다. 220한테 30을 더했고 5도 더했습니다. 답이 255가 답인가요? 되신 거 맞죠? 자,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10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0번은 빈칸 채우기 문제입니다. 빈칸 채우기는 항상 잘 살피면 언제나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쌤이 22번이나 15번 문제 포기하라고 했잖아. 빈칸 채우기 문제는 22번, 15번을 포기한 대신 남는 시간은 빈칸 채우기는 절대로 틀리지 않을 길이 있어 항상. 다른 문제 포기하고 나면 시간이 남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시간을 투자하면 이런 문제 무조건 100%다 맞힐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틀리는 사람들은 앞으로 그냥 게으른 사람이야. 스스로를 정의할 때 아, 난 게으른 년이야 이렇게 정의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똑바로 전달을 받고 다음에도 문제 풀 때 그렇게 봅시다. A인이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점 좌표의 값은 지금 문제가 n,n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점을 지나면서 직선이 기울기가 n이 되는 직선 y는 nx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n 대 2번 n제곱 나오는 거 맞아? n을 집어넣으면 n제곱 나오는 거 맞아요? 네. 그래프에 있는 점이 맞습니다. 이 선의 기울기의 값은 n이라면서요. 근데 그 녀석과 수직인 선이 있다고 합니다. 수직인 선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좌표 BN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얘기한 거는 삼각형의 넓이의 값을 SN이라고 했을 때 여기다 SN만 집어넣은 시그마 값을 구하는 과정에 빈칸 채우기 하세요. 그럼 보나마나 제일 첫 번째 이 선의 기울기 얘기하겠네. 원래 기울기 두 개의 곱은 마이너스 1해야 되잖아, 수직이니까. 그럼 이 선의 기울기는 누군데요? 네, 기울기는 마이너스 n분의 1인가요? 그리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지만 x절편의 값인 bn이라는 점을 구해서 삼각형 넓이 값을 구하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난 지금 궁금한 게 이 점 좌표가 그 다음으로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직선을 구해야 되잖아. 직선이 기울기 값이면 마이너스 n분의 1이라고 쓸 거고 지나는 점의 좌표가 n,n제곱을 지나고 있나요? 이러면 n을 대입하면 n제곱이 나오나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죠? 그런데 필요한 거는 bn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 필요하다며. bn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구해야지 밑변 구하고 높이값 구할 거니까. 우린 bn이라는 점의 이름이 x축과 만나는 점 x절편이니까 y한테 0을 대입할 겁니다. y한테 0 대입했고 2항했습니다. y한테 0 대입했고 2항했더니 양변에 n을 곱했습니다. 그때 x라는 녀석의 값은 n 3승 플러스 n인가 봐요? 되신 거 맞나요? 그럼 밑변 길이 값이 누구라고요? n 세제곱 플러스 n이 밑변이라고요? 높이의 값은 누구라고요? 높이의 값은 y좌표 an의 y좌표 n제곱이라고요?
그럼 이 삼각형 넓이는 이제 다 구했습니다. 삼각형 넓이 값이 누구라고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n세제곱 플러스 n 곱하기 높이의 값 n제곱이에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걸 여기다 대입하라는 문제예요. 대입하면은 n 상수로 나누기 했더니 누구라고요? 시그마 n 값이 1부터 8까지 n 3개를 지우면 여기 n 2개 지워지고 앞에서 n 하나 지워지면 이게 나와요? 이거 시그마만 계산하세요. 2분의 1은 끄집어냈습니다. n제곱 계산하고 있습니다.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뒤에는 2분의 1은 8개 있다고요? 되신 거 맞아요? 그럼 6의 값을 약분하고 싶습니다. 약분했더니 2도 약분했습니다. 6 곱하기 17? 그럼 못하겠다. 거기다 4를 더하시라고요? 아마 궁금한 포인트는 아마 이런 것들 기울기라든지 직선이라든지 절편값이라든지 넓이나 이 숫자의 값이 빈칸을 채우고 그 빈칸의 값을 구하라고 하겠네요. 이 빈칸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의 값은 기울기 같은데? 가가 누구라고요? 가가 마이너스 n분의 1이에요? 나라고 하는 건 넓이 구하라며. 넓이의 값이면 나의 값은 누구라고요? 요거 2분의 1 곱하기 n 세제곱 플러스 n 곱하기 n제곱이시면 이게 납니다. 그리고 다에 들어갈 녀석의 값은 마지막에 숫자 값인 106의 값이 답이야? 이거 가지고 지금 숫자만 채우라는 것 같은데? 얘가 fn이에요. 얘가 gn이에요. 이게 r이에요. 그거 가지고 더하기 하는 건 못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절대로 틀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푼 거 끝났어요? 네. 잠이 안 왔다며. 잠이 안 오면 수학 문제를 풀지 그랬어요.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그런 거예요? 또 시리즈로 보셨네. 유튜브로 시리즈로 본 거 아니야? 몰아보기? 아니 그냥 누웠는데 잠이 자, 그 다음 풀어야 할 거 질문해 주세요. 11번 모른다고 합니다. 11번으로 갔습니다. 11번은 그림과 같이 두 점 좌표가 있습니다. 원점하고 O라는 점이랑 O-라고 하는 점 두 점이 있는데, 근데 중심이 저렇게 두 개인데 반지름 길이가 3이 되는 원, 두 개의 원은 반지름 둘 다 3이라고 하네. 그게 한 평면에 놓여져 있고요. 두 원의 중심이 만나는, 두 원이 만나는 교점이 A점, B점이고 A, B라는 값은 6분의 5파에 150도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원의 외부와 O-라는 원의 내부의 공통 부분의 넓이를 S1, 마름모의 넓이가 S2라고 한다면 S1과 S2의 차이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S1의 값은 지금 여기가 S1이 돼요. 한 원의 바깥쪽과 다른 원의 안쪽의 공통 부분입니다. 이게 S1인데 S2의 값은 이 마름모의 넓이의 값이 S2라고 하거든? 문제의 무언가는 지금 빨간색과 파란색의 차이값을 구하라고 하겠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의 차이값을 구하세요. 그럼 빨간색과 파란색의 차이값? 처음에 요 도형 있죠, 요거. 처음에 흰색 도형이 있습니다. 흰색 도형의 넓이에서 뭘 빼야지 빨간색이 나오는 거야? 흰색하고 마름모를 더한 녀석이, 흰색하고 마름모를 더한 녀석의 값이 이거야, 이거? 네. 거기서 여기는 이 부채꼴 빼야 돼? 네. 맞아요? 거기서 이 부채꼴을 빼주면 그게 뭔데? 그게 S1이에요? 그런데
S1에서 뭘 빼라고? S2의 값이 누군데요? S2의 값이 말은 뭐야? 이렇게 된 거 맞아요? 네. 그럼 문제시킨 행동은 결국 뭐라는 얘기야? S1에서 S2를 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부채꼴에서 이 부채꼴 하나 빼라는 얘기야? 이해된 거 맞아요? 네. 그럼 내가 지금 구할 거는 여기 있는 이 부채꼴 흰색으로 된 부채꼴에서 노란색으로 된 부채꼴을 빼준 녀석의 값이 내가 구한 S1 빼기 S2네. 그럼 문제는 부채꼴을 넓이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되잖아. 부채꼴이 있습니다. 중심각은 세타고요. 반지름 길이가 R입니다. 넓이 구하는 공식이 누구죠? 2분의 1 곱하기 R제곱. 이게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입니다. 먼저 흰색 넓이 구하고 있습니다. 흰색 넓이 값은 반지름 길이 3이라면서요. 흰색도 반지름 3이고요. 노란색도 반지름 3입니다. 여기는 각이 누군데요? 여기 중심각이 누구냐고요? 네, 6분의 7파인가요? 전체 중심각의 크기 값은 2파이 360도인데 2파인데 말은 뭐인데 여기가 6분의 5파이면 여기도 6분의 5파이에요? 2파에서 6분의 5파이 뺐으니까 6분의 7파인가요? 그럼 흰색 넓이 구하고 있습니다. 흰색 넓이의 값은 누구라고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이 6분의 7파이? 노란색 넓이 구하고 있습니다. 노란색은 여기는 지금 6분의 7파이였는데 여기는 지금 누구라고요? 노란색의 중심각은 6분의 5파인가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6분의 5파입니다. 앞에 거는 2분의 9인데 6분의 7파에서 6분의 5파이 뺐습니다. 뺐더니 6분의 2파이?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면 답이 뭔데? 네, 이게 답이라고요? 자, 그 다음 또 풀어볼 몇 번인가요? 빨리빨리 질문해주세요. 12번이라고 하셨습니다. 12번은 순간 변화율을 미분계수로 바꿔서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리미트 x라는 녀석의 값이 a로 봤을 때 x-a분의 fx-fa가 있으면 이게 뭐였죠? 네, 이게 f'인 거 하도 많이 봐서 압니다.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 문제랑 관련이 없지만 h가 빵으로 봤을 때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가 이게 뭐라고요? 이것도 f'인가요? 지금 이 문제는 위에 있는 걸 할 수 있는 힘이 있으세요? 이 정도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본 질문입니다. 그럼 첫 번식을 봤더니 첫 번째 식에서 이해하고 있는 첫 번째 내용은 분모의 값이 0이면 분자의 값도 0인 걸 알고 있습니다. 1대입했을 때 분모가 0이면 1대입했을 때 분자의 값도 0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F1하고 GL 값은 똑같아서 분자의 값이 0이라고요? 네. 저게 똑같으면 우리 이 식을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바꿔 쓰는 게 두 번째 알인 것 같은데? 선생님 저 식을 바꿔 써보려고요. 리미트 x의 값 1로 봤을 때 x-1 fx 빼기 x-1 gx 똑같은 식인가요? 똑같은 식이니까 이 값은 여전히 5인가요? 네. 근데 여기다가 없던 f1 쓰면 참 좋겠네요. 이 자리에 이게 지금 필요한 거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럼 이것도 여기에 뭐가 있으면 좋겠다고요? G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파란색은 없는 걸 집어넣은 거잖아. 근데 이 두 개 파란색은 지워질 수 있는 거야? 네. 똑같으니까 네. 파란색이 더 붙으나 안 붙으나 흰색과 똑같은 거죠? 네. 그렇다면 왼쪽에 있는 값이 누구라고요? 왼쪽에는 F'이래서 G'를 뺐더니 여기 오라는 식이 하나 나옵니다. 되신 거 맞으세요? 네. 그 다음
이제 요거 변형하는 것 같은데 요거? 이걸 변형하겠습니다. 여기에 EF이라고요. 리미트 x의 값 1로 갔을 때 x-1분의 fx-f1을 써도 되겠네. 더하기 x-1분의 gx-f1이라고 써도 돼요? 네. 근데 이 f1은 누구라고요? 이 f1을 g1이라고 바꿨을 수 있다고? 네. f1, g1은 똑같으니까 이제는 상의가 졸리네. 이제 눈이 퀭해졌네요. 따라서 뭐가 성립한다고요? f'한테 g'1을 더했더니 7? 그럼 f'은 누구야? 그러니까 빼가지고 5 나오고 더해서 7 나온다고요? 네. 각각 6하고 1이네. 그런데 여기서 A하고 B는 누군지 몰라. 그런데 A, B를 맞춰봐. 이거 어쩌라는 얘기지? 분모한테 1, 2 했을 때 부모가 빵이라고? 근데 분자도 1, 2 했을 때 빵 나와야 되잖아. A가 누구라고? A는 F1이라고 분자의 값 1, 2 했을 때 빵 나와야 되니까 그럼 왼쪽에 있는 좌변값 자체가 누구라고? 좌변은 F'1인데 그 값은 6이에요? 그런데 G1의 값은 또 누군지 모르는데 G1이 누구야? G1을 알아? G1하고 F1은 같아? 네. G하고 F1이 똑같은데 F1이 A였다고? 네. 그 오른쪽 자체가 B 곱하기 A인 거네? 네. 근데 문제 A 따로 B 따로 구하고 안 했잖아. A, B 고백값을 구하라고 했고 답은 6인가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여기 요것만 알면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인데 요게 핵심이었던 거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몇 번인가요? 13번으로 왔습니다. 13번은 지수함수의 성질을 알고 있나요? 아까 풀었던 3번 있잖아. 앞에 3번. 사인 4x하고 2분의 1이 만나는 교점. 네. 아까 교점의 개수를 구할 때 그래프 그려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였잖아. 지금도 똑같은 질문인 것 같아. 3보다 왼쪽은 2x승을 그리세요. 3보다 왼쪽에 우리 2x승 그릴 줄 알아. 근데 3보다 오른쪽에는 지수함수의 그림을 그리세요. 지수함수의 그림을 그리세요. 그런데 우리 눈이 필요한 걸 쳐다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쌤은 지금 먼저 이것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여기가 x가 3입니다. 3보다 왼쪽은 2x승을 그리라며 2x승 우리가 그릴 줄 알잖아. 지수함수의 값이 지금 2x승이면 이렇게 점점점 커지다가 3대 2번 뭐 나온다고요? 3대 2번 8 나온다고요? 여긴 등호 없어요? 이 점은 상방은 8이네요. 근데 3보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 근데 3보다 오른쪽도 딱 보니까 지수함수인 것 같은 생각은 드네요. 근데 미세값이 지금 누구죠? 미세값이 4분이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신들 눈에 요게 안 보일 것 같아요. 요게 x가 어디 있는지가 먼저 눈에서 쳐다볼 우리 눈이 봐야 될 거거든. 이 옆에 건 x가 없잖아. x가 있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 그럼 이 함수는 원래 함수는 이 함수였어. 원래 함수는 이거였고 이 녀석을 평행이동했다는 얘기 같은데? x축방을 얼만큼 이동했다는 얘기야? x값 대신에 x 플러스 a로 샀으니까 x축방을 마이너스 a만큼 이동했다고? y축방을 얼만큼 이동했다고? 마이너스 4분의 1에 3 플러스 2 플러스 8만큼 이동했다고? 일단 이 함수는 증가해 감소해? 원래 이 함수는 감소하는 함수였을 거야. 감소하는 그래프가 평이동했다며. 맞아요? 네. 그런데 3을 갖다 대입했을 때 누구지 확인해봤어. x한테 3 대입해서 x한테만 3. 그럼 4분의 1 3 플러스 2승 빼기 4분의 1 3 플러스 2는 지워져요? 그럼 3 대입하면 8이야? 그럼 이 점을 지나는 함수겠네? 증가한다고 감소한다고? 감소한다고? 근데 정근선이 누구지? 원래 이 함수는 정근선이 누군데?
x축 y는 빵이 원래 함수의 정근선이야? 그럼 이건 정근선이 누군데? 뭐라고? y는 빵인 정근선이 밑으로 요만큼 이동했다고? 그럼 정근선이 누구라고요? 정근선 밑으로 요만큼 이동했으니까 이게 정근선이에요? 이된 거 맞아요? 그런데 누구랑 교점을 얘기했던 거지? y좌표가 정수가 되는 선들과의 교점이 23개라는 것 같은데? y가 빵이었을 때 y가 1이었을 때 y가 2였을 때 y가 3이었을 때 이런 y의 값이 정수였을 때 교점 개수를 확인하는 것 같은데? y가 7이었을 때 이때 교점 개수를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근선의 값이 위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만약에 선생님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그림이 더러워질 것 같은데 자 여기가 n값이 저 y의 값이 빵이었을 때 y가 1이었을 때 y가 2였을 때 y는 8하고 만난 생긴 교점은 몇 개야? 그래서 감소하는 수를 그리면 8하고 만나는 거 한 개입니다. 근데 감소함수를 그렸을 때 나머지 것들하고 만나는 교점 다 2개씩인가? 그럼 1부터 7까지에다 2배하면 14개 8일 때는 하나 추가되니까 15개 그럼 23개가 택도 없잖아. 그러면 y의 값이 마이너스인 정수 y가 마이너스인 정수 이럴 때도 교점이 있어야 되겠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쌤 생각에는 y축 저 3보다 오른쪽에 있는 감소함수의 그림은 이렇게 생겼을 것 같습니다. 점근선의 값이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4분의 1에 3 플러스 a승 플러스 8이 점근선이라고요? 노란색처럼 됐다고 한다면 8하고 만나 생기는 교점의 개수가 1개입니다. 7하고는 2개, 2하고도 2개, 1하고도 2개 x축하고 만나는 교점, y는 빵하고 만나는 교점은 몇 개야? 흰색과 노란색이 y는 빵하고 만나 생긴 교점은 흰색은 없고 노란색하고만 1개인가요? 앞으로 옮기도 하나인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도 1개일 거고 마이너스 2여도 1개이고 무조건 1개인 거네? 지금까지 개수가 누구 몇 개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빵까지 교점이 몇 개야? 2가 7개인가 되니까 14개, 15개, 16개? 여기까지 16개 있으면은 x축 아래에서도 교점의 개수는 몇 개 있어야 되지? 아 여기 16개라며 앞으로 몇 개 더 있어야 되냐고. 앞으로 교점은 7개가 더 있어야 돼? 교점의 개수 7개 더 있으려면 누구까지 그려야 되는 거야? 마지막 발생하는 교점은 y는 마이너스 7하고 만나 생긴 교점이 있어야지만 7개 추가돼요? 그럼 23개인 거야? 그럼 마이너스 8이라는 선은 어디 있어야 돼? 마이너스 8이 노란색이랑 만나면 안 되지. 그럼 24개 돼버리지. 마이너스 8하고 노란색과 만나면 안 돼. 그럼 마이너스 8이 어딨냐고. 정근선보다 마이너스 8이 아래에 있어도 되고 이 정근선이 마이너스 8이면 어떻게 돼? 그때 교점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정근선이니까. 그러면 나의 바램은 마이너스 4분의 1에 3 플러스 a승 플러스 8이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8보다 더 위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8이 정근선보다 아래에 있으면 마이너스 8하고 교점 없죠? 정근선이 마이너스 8이어도 돼. 하지만 마이너스 7이라는 녀석은 정근선보다 무조건 위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7은 정근선보다 위에 있어야지 교점이 7개 추가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정근선보다는 마이너스 7이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그래야지 교점은 다 해서 23개인 것 같습니다. 자, 2항을 합니다. 싹 다 8을 뺄까? 마이너스 16부터 마이너스 8을 뺐더니 마이너스 없앴습니다. 마이너스를 곱했더니 부동 방향이 바뀌어요? 근데 이걸 만족하도록 하는 정수 A를 구하시라고요?
정수 A가 누구면 마이너스 16이 여기 16이 나오지? 정수 A가 마이너스 5면 16이 정확히 나와요? 네. 그럼 저 중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5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이거는 계산하기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등호와 성립한 A 값은 구하기 쉬우니까 이걸로 구하겠습니다. 네. 이해 좀 이해된 거 맞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풀할 몇 번인가요? 14번으로 갔습니다. 14번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이거는 연습해가지고 실력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수능에서 맞출 수 있는 문제의 형태인 것 같아요. 내용 정리가 하나 필요합니다. 지금 미분 파트에서 내용 정리 하나가 머릿속에 없는 게 아마 있을 것 같아서 내용 정리 하나 해드립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 정리입니다. F한테 알파를 대입해서 빵입니다. 또한 F한테 미분해서 알파를 대입도 빵입니다. 이런 조건이 있으면 우리 뭘 할 수 있죠? 그냥 알파를 대입도 빵, 미분해서 알파를 대입해서 빵이면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뭘 알고 있죠? fx라는 식은 완전 제곱식을 인수로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완전 제곱식이 인수일 때 알파를 대입해도 빵, 미분해서 알파를 대입도 빵입니다. 이게 처음에 수투 배우실 때 이런 걸 해보셨습니다. 아, 미분하면 되잖아. 미분하면 누군데? 2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qx 뒤에 거 미분했더니 이렇게 돼요? 여기는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되면 알파 대입은 빵이고 밑에 것도 x 마이너스 알파의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알파를 대입하면 둘 다 빵인가요? 이런 내용을 교과서에 배우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 방학 때 이런 거 몇 번 본 적 있습니다. 쌤이 어떤 3차 함수가 있는데 어떤 3차 함수가 이렇게 어떤 3차 함수를 그렸는데 여기가 극점입니다. 극점의 좌표에서 x축의 평행한선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극점의 좌표에서 x축의 평행한선을 연결했을 때 극점의 좌표에서 x축의 평행한선을 연결했을 때 이 점이 뭐죠? 네, 극점의 중점 좌표가 변곡점입니다. 지금 선생님은 이런 선을 연결하겠습니다. 이런 선들을 연결했습니다. 이 빨간색 선들은 선생님이 그림 좀 못 그렸는데 빨간색 선들은 여기 간격이 다 똑같습니다. 이 간격들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극점 좌표하고 극점에서 평행한선을 연결했을 때 그래프랑 만나는 점은 또 다른 극점 좌표에 대해서 여기 길이의 비는 2대1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점의 좌표에서 x축의 평행한선을 연결했을 때 만나는 교점이 있으면 또 다른 이 극점의 좌표는 여기서도 2대1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 산수량이 한두 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으면 문제를 푸세요라는 문제 형태여서 이제 문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함수 g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fx의 값은 3차 함수라며 최고차함계수의 값 1이라고 합니다. 최고차함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는데 f한테 빵 대입한 빵이라고요? f한테 빵 대입한 빵인데 지도 빵 대입한 빵이라고? 그럼 빵 대입했습니다. x한테 0을 대입했더니 왼쪽은 G형, 오른쪽은 F형 플러스 절대값 F'형이 있습니다. 얘가 빵이라면서요. 그래서 F'형의 값은 0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0 대입했던 0이고요. 미분해서 0 대입했던 0입니다. 네. 따라서 fx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fx는 뭘 알고 있다고요?
x제곱이 인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0대입에서 0이고 미분에서 0대입에서 0이니까 x의 제곱은 인수로 같습니다. 최고차계수 1인데 x제곱의 값이 인수고요. 또 다른 1차식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2대1을 써먹기 위해서는 이걸 3a1로 잡겠습니다. 다음 단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난 조금 있다가 이걸 적용할 생각이거든. 자, 3차 함수 fx의 값은 fx의 값을 쌤이 일부러 이렇게 잡았거든. 일부러 3a라고 잡았습니다. 왜냐면 3차 함수가 완전 제곱식이 인수라고요. 그래서 한 녀석은 교점 좌표가 빵이라고요. 빵에서 완전 제곱식이니까 접해야 돼요. 또 다른 점의 좌표는 일부러 이 점 좌표를 3a라고 잡았습니다. 산수를 편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 점 좌표가 누구일까요? 여기가 몇 대 몇이라고 했어요? 방금 전에 2대1이라고요? 네. 3a라고 잡으면 분수값 없이 이 점 좌표의 값을 2a라고 잡고 산수를 줄여서 문제를 풀 수 있거든.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이 fx를 x축과만은 생기는 양의 근은 3a라고 쌤이 잡았어. 빵 되는 근이 빵도 있고 3a도 있는데 그 3a가 양이라고 잡았어 지금. 네. 접올렸을 때 상수함수 4랑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서로 다른 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접올리세요. 이거 지금 fx인데 이거 접올렸더니 x축과 평행한 y는 4라는 선이랑 만난 교점이 3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절대값을 씌워서 접올렸습니다. 그래프를 접올리면 0보다 왼쪽에 있는 녀석의 값이 이렇게 생겼겠네. 0보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요거였나요? 그런데 이 점이 누구라고요? 2a를 대입한 점이에요? 근데 상수함수 4랑 만나 생기는 교점이 몇 개라고요? 교점이 3개일 땐 이때가 교점이 3개인가요? 네. 딱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 좌표는 y좌표가 4지만 원래 함수는 2a를 대입한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였겠네. 마이너스 4가 저 올라가서 플러스 4가 됐겠네. 되신 거 맞나요?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교점이 3개가 되기 위해서는 극점 좌표인 2a를 갖다 대입한 함수값이 마이너스 4가 돼서 접올렸을 때 4가 나와야지만 4랑 만나는 생기는 교점이 3개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a 값만 구하면 끝나겠네? 되신 거 맞나요? 그럼 2a 대입하고 있습니다. 4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a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의 값이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a는 양수였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a 값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fx가 누구라고요? 1대2 했더니 이게 fx야? 도함수의 값은 누구라고요? 이걸 가지고 gx 만드시라고요? 우리한테 g한테 숫자 대입으로 가는 것 같은데? g한테 3 대입을 하면 네. g3의 값은 f3 더하기 f'3의 절대값? 네. f한테 3 대입했습니다. f한테 3 대입했더니 0입니다. 도함수한테 3 대입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뭐라고요? 0하고 9도 했으니까 답은 9가 답이라고요? 이 문제는 그냥 알파들이도 빵이고 미분에서 알파를 대입해서 빵이면은 완전 제곱식이 인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지금까지 수십 번 봤던 앞으로도 정말 많이 본 이 녀석 알고 있나요? 여기가 2대1인 거 알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질문입니다. 네. 이건 배워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또 풀어볼 게 몇 번인가요? 15번으로 갔습니다. 자, 도형의 문제입니다. 원이 있고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인지부터 검토합시다.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 삼각형 ABC가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아니야?
삼각형 ABC의 값은 지금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입니다. 원에 반지름 있어요? 원에 반지름 없네. 원에 반지름 있었으면 사인 법칙 썼을 건데 원에 반지름이 없다. 네. 사인 법칙은 쓸 가능성이 좀 희박할 것 같은데?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ABC도 원에 내접하지만 ACE의 값도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각의 이등분선이 있다고 했는데 3분의 1이 5하고 4라는 길이 주고 나서 B라고 하는 각에 대해서 코사인 값이 8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ABC의 각의 이등분선 CAB의 각의 이등분선 만난 점이 D점이 각의 이등분선이 만난 점은 D점이고요. 2라고 하는 점에 접히는 각의 이등분선을 연장했을 때 만난 교점이 이점입니다. 보기 중 옳은 걸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거 세 개 대해서 답을 하세요. 이 번호가 15번이죠. 틀리란 얘기야. 일단 틀리면 돼요. 왜 너는 이거 정답률 낮아. 너희랑 경쟁하는 모든 애들은 일단 다 틀리는 거야. 너희도 틀려도 괜찮아. 제일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랑 비슷하거나 나보다 조금 더 잘하는 애새끼들이 틀리는 문제를 내가 맞춰야 되는 게 중요한 거야. 이거는 너희랑 비슷하게 공부하는 모든 애들이 못 풀어. 그러니까 당장은 해결하기 힘듭니다. 내가 원하는 건 딱 이거야. 기억은 꼭 했으면 좋겠고 얘는 해도 되고 못해도 돼. 찍기만 잘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기억 가겠습니다. AC의 길이가 6인지 확인하세요. 그건 쉽다. 왜냐면 삼각형 ABC라고 하는 삼각형에서 여기 길이가 5인 것도 알고 있고 여기 길이가 4인 것도 알고 있고 여기는 각에 대해서 이 각을 세인 세타라고 한다면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의 값도 8분의 1이라고 알고 있거든. 근데 마주보는 변인 AC의 길이를 구하려면 코사인 제곱법칙이잖아. 또 코사인 제곱법칙을 또 우리는 또 안 해보는 특성들이 있으니까 쌤은 또 알고 있으니까 설명해 드립니다. 기림아, 네? 너 혹시 코사인 제곱법칙 쌤 처음에 상담할 때도 물어봤었는데 몰랐었잖아. 네. 오늘은 알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사인 법칙은 하나가 없어요. 근데 쌤이 지금 A제곱 구하고 싶습니다. A제곱 어떻게 구해요? 이 B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그게 뭔데? 얘가 방금 말한 게. 알고 있는 코사인 공식 하나밖에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네가 말한 게 뭘 말한 거야? 없어요. A 제곱 네, 부분을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니네 형을 때려야 되겠다. 자, 코사인 제곱법칙은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세타의 값이 코사인 제곱법칙입니다. 또 다른 공식은 네가 말했던 건 코사인 A 구할 때 그렇게 구합니다. 한동안 A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다 대입해서 문제를 풀 생각입니다. 자, 코사인 제곱법칙 말고 우리는 AC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AC 제곱의 값이 누구예요? 세타 한 각을 마주보는 AC의 제곱의 값은 양쪽 옆에 거 3분의 1의 제곱인가요? 그 다음 마이너스 2 곱하기 양쪽 옆에 거 그리고 코사인 되신 거 맞으세요? 니네 코사인 제곱법칙을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배우고 고3 때도 계속 하거든? 적어도 코사인 제곱법칙은 정상적으로 공부했을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300번 이상 봐. 근데 선생님은 해마다 어떤 애들을 보냐면 엄청 많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수능 보기 전날까지도 못 외우는 애들이 하다 하거든? 너희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8분의 1 대입했습니다. 앞에 건 41. 41에서 5 뺐습니다. 36? 그럼 제곱한계 36이니까 이거 첫 번째 거는 A의 값은 6이 참인가요? 이건 맞춰야 됩니다. 이건 맞춘 상태에서 혹시 답의 객관식 보기 중에 기억이 없는 게 있어? 4번은 일단 답이 아니네. 그럼 20%의 확률이 25%의 확률이 돼요 이제. 확률 살짝 올라갔네요 이제. 근데 실은 이런 문제의 공통점은 대부분 기억은 참이다. 그치? 여태까지 이런 문제 기억이 거짓인 거 보기 힘들었거든?
니은으로 가겠습니다. 기억은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되고 니은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못해도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문제가 물어본 질문이 2a 길이하고 2c 길이가 똑같은지 물어봅니다. 2a라는 길이와 2c라는 길이가 똑같은지를 물어봐? 아이씨 뭐 개소리지? 똑같나? 이건 할 수 있겠다. 왜냐면 우린 중학교 3학년을 끝냈거든 지금. 중3 때 뭘 배웠냐면 중3 때 원주각이라고 하는 걸 배웠던 것 같습니다. 원의 중심한테 이렇게 연결하는 녀석은 중심각이야? 이 각을 중심각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각은 원주각이라고 부르나요? 중심각의 절반이죠, 원주각이.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라고 부릅니다. 이 호에 대해서 원주각이 있는데 한 원에서는 이 노란색 길이하고 파란색 길이가 똑같다고 한다면 노란색과 파란색이 똑같다고 한다면 그 원주각 크기도 항상 똑같나요? 이런 걸 중3 때 배운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각의 이등분선? 여기 있는 이 선이 각을 이등분했다며. 그럼 각을 이등분했는데 여기는 이 호에 대해서 원주각이 이 호에 대해서 원주각이 같다고? 지훈아 너 뭐예요? 네, 잠시 그런 현상은 왜 생길까요? 자, 여기 있는 건 원주각이 똑같으니까 호의 길이가 똑같나요? 한 원에서 호의 길이가 똑같으면은 현의 길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A하고 EC의 값은 길이가 똑같습니다. 이건 중3 때 배운 성질 말면 니은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답은 50% 확률로 올라가네요. 이제 기억 니은 하면 기억 니은 되게 시네요. 이렇게 된 거 맞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디귿입니다. 1이라고 하는 성분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1이. 이건 찍어야 됩니다. 자, 찍을까요? 5번? 네. 어쩔 수 없어. 못 풀면 찍어야지. 확률은 기억 니은 디귿이 조금 더 높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가끔 그럴 거 아니야. 아, 선생님, 저는 기억 니은 땡겨서 기억 니은으로 찍었는데 맞았어요. 그래서 되게 기분 좋아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과연 기억 니은이 답인지, 기억 니은 디귿이 답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1이라고 하는 성분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2D. 근데 되게 애매한 길이지 않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하라며. 그러면은 D라고 하는 점에, 이 D라고 하는 점에 포인트를 맞추라는 것 같은데, D라는 점. 이 D라는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걸 뭔지 주는 거지? 그럼 출제자님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저 길이를 구하라고 했을까? 저 길이를 먼저 주고 구해. 선생님은 이런 생각이 들어. 저 빨간색 길이는 어딘가 다른 데랑 길이가 똑같으니까 뭐라고 하는 게 아닐까? 왜냐면 이 성분이 너무 애매한 데 있거든. 이 D라는 점이 너무 애매한 데 찍혀 있어. 그래서 도형의 특성을 좀 확인해 봐야 돼. 선생님 첫 번째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아이씨 저 빨간색은 바로 구하기 너무 힘든데 어디 다른 데랑 똑같은 길이가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첫 번째 생각이었어. 선생님 여기 있는 각의 크기는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A예요? 네. 여기 각의 크기는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B죠? 그런데 우리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하는구나. 삼각형의 성질. 니네 이 각이 누군지 알아요? 네, 이건 삼각형의 외각 A 플러스 B인가요? 왜 A 플러스 B인 것까지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되신 거 맞죠? 그런데 이 호에 대해서 원주각이 누구라고? 이 원주각이 B라고? 네. 그럼 당연히 이 호에 대해서 여기 원주각도 B야? 네. 아 여기도 B라고?
이렇게 된 거 맞아요? 그러면 여기 전체는 뭐라고요? 그럼 무슨 삼각형이야? 이 삼각형이. 이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걸 캐치해내세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사기꾼 새끼들. 출장 새끼들 넘어간 거 이거 어떻게 해야 애들이 찾아 이거를. 이거 거의 퍼즐 같은 거야. 시험 볼 때 내 눈에 보이면 풀 수 있는 거고 내 눈에 안 보이는 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풀 수가 없어. 자 그러면 뭘 확인했냐면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D2라고 하는 길이의 값하고 A2의 길이는 똑같은 걸 확인했어. 여기까지 되시나요? 네. 그런데 아까 전에 니은에서 A 길이하고 EC 길이가 똑같은 것도 알고 있었나? 그러면 끝났네. 삼각형 AC라고 하는 삼각형을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삼각형 AC라고 하는 삼각형을 보려고 하는데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야?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네. 근데 내가 필요한 거는 1이라고 하는 길이의 값은 A라는 녀석과 길이가 똑같다며. 그리고 그 A라는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어 지금. 여기 길이가 몇이라고? 우리 기억에서 보는데 기억에서. 네, 이 초능력자들 대단해요. 아주 쩔어요. 아주 그냥 6이에요. 그런데 요만큼의 길이는 몰라. 모르니까 X라고 하려고. 근데 이건 알아 또. 이건 니네가 알아. 아까 선생님이 여기 세트하고 있거든? 이것도 중3 때 배웠네. 중3 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타요? 코사인 제곱줄 한 번만 더 쓰세요. 그 x를 구하세요. 아까 했으니까 36은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양쪽 옆에 있는 x 곱하기 x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타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타가 누군데요? 파이면 함수 안 바꿔? 파이면 함수 안 바꾸고 코사인 코사인을 쓸 건데 얘가 몇 사오면이야? 네, 2 사오면 180도만큼 갔다가 덜 갔으니까 2 사오면의 코사인 보는? 아까 코사인 값이 아까 전에 8분의 1이었던 것 같아? 그럼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타의 값은? 마이너스 8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8분의 1 대입하려고요. 마이너스 8분의 1 대입하면 플러스 4분의 1 x제곱? 1 더하기 1 더하기 4분의 1? 4분의 9? 36의 값은 4분의 9x의 제곱입니다. 9 약분하고 4 곱했습니다. x가 누구라고요? x가 4니까 3분의 81은 아닙니다. 답은 기억력이 답이네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맞추라는 얘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보여 갑자기 니네 눈에. 안 보여. 빠른 포기. 빠른 포기하시고 기억 니은만 해결하시고 50%의 확률로 찍읍시다. 이게 최선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낼 몇 번인가요? 19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9번 풀면은 문과분들은 집에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9번으로 왔습니다. 문과분들 하실 숙제는 확률과 통계 지난 시간에 숙제가 있었나요? 네. 그리고 확률과 통계 숙제 하시고 모의고사 2개 뒤에 23번부터 30번까지 2회분이면 16문제이다? 8문제 뒤에 확률과 통계 문제도 있잖아. 네. 2회분. 그거 풀이를 토요일날 할게요. 토요일날 다 풀어오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서 네, 거기는 뒤에 8문제. 19번으로 갔습니다. 수열 AN이 있습니다. AN의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의 값을 SN이라고 할 겁니다. 그럼 A1 값은 2가 되는데 A2의 값은 4가 됩니다. 2 이상의 모든 자연수 n값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할 때 S5를 구하세요.
아 이러면 감사한 마음이 들지. 엄청 고마워. 땡큐. 아 니네는 감사한 마음이 안 들었으면 좋겠대. 아니 5개밖에 안 된다며. 만약에 이걸 구했다면 막 욕할 거 아니야. 막 시발시발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막 이럴 거 아니야. 5개밖에 안 되니까 막 공식 이용해서 막 우리 이런 거 알줄 알잖아. AN 값은 SN-SN-를 가지고 식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어. 근데 몇 개를 대입, 이것도 대입해야 되고 이것도 대입해야 되나? 그럼 이건 아니야. 5밖에 안 되니까 숫자 대비해서 구해. 이게 문제 출제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n값한테 1 대입했습니다. A2의 값 곱하기 S1의 값은 A1 곱하기 S2라고요? 네. 근데 우린 첫 번째도 알고 두 번째도 아는 것 같은데? 동화 성립하나? 두 번째의 값은 4인데 첫 번째까지 합의 값이 누구야? 그런데 오른쪽은 첫 번째의 값은 2인데 두 번째까지 합이 뭐야? 뭔가 이상하다? 근데 아 여기 그렇게 써있네. 2 이상에 대해서만 성립한다고? 1대2가 있을 때 성립하지 않는다고 이게? 네. 그럼 나 이제부터 2부터 대입할 생각입니다. 네. 세 번장 곱하기 두 번장까지 합의 값이 두 번장 곱하기 세 번장까지 합? 네. 대입했습니다. 세 번장은 누군지 모릅니다. 두 번장까지 합의 값은 6인가요? 네. 두 번장의 값은 4. 세 번장까지 합의 값 모르잖아. 네. 세 번장까지 합이면 6 플러스 A3이야? 네. 여기서 A3을 구하세요. 그러면은 24 4A3을 이항했던 2A3? 그럼 A3의 값은 되신 거 맞나요? 네. 이렇게 구하세요. 이제 숫자는 4 대입하고 있습니다. 3 대입하고 있습니다. 3 대입했더니 A4 곱하기 S3의 값은 A3 곱하기 S4? 제일 첫 번째 A4의 값은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세 번째까지 합의 값은 안다며. 세 번째까지 합의 값은 18이야? 네. 세 번째까지 합은 18인데 A3의 값은 10이고 그리고 네 번째까지 합은 18 더하기 A4? 12A4를 이항했더니 6A4 12 곱하기 18 6을 약분했습니다. A4의 값은 36이야?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되는 건가? 네. 한 번만 더 합시다. n값한테 4 대입했습니다. A5 곱하기 S4의 값은 A4 곱하기 S5예요? 네. 그럼 그 네 번째까지 다 더한 게 누구지? 아까 18까지와 세 번째까지 하겠나? 18한테 네 번째를 더했으니까 54? 네 번째까지 하면 54입니다. 다섯 번째인 값은 누군지 모르는데 곱하기 54를 했습니다. 그게 A4의 값은 36 곱하기 누구야 이거? 54 더하기 A5? 36A5를 이항했더니 18A5? 그게 36 곱하기 54예요? 그럼 A5의 값은? 18 약분했더니 104예요? 아 108? 네. 아까 54였잖아. 아까까지 더한 게. 네. 54인데 108번 더했습니다. 네, 답은 162가 답이에요. 이런 문제 땡큐 하면서 숫자 대입해서 풉니다. 네. 자, 나머지 풀이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문과분들은 잘 가시고, 개인은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됩니다.